저도 사실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었는데 그중에 2번의 돌파구는 내가 살던 곳을 떠나는 거였어요.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갔고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고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안 좋은 순간에는 그 에너지를 내가 살던 곳을 떠나고 새 시작을 하는 걸로 돌리는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뇌를 연결하는 시간 내내내내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뇌를 연결해 볼 분은 독립영화 하와이 연가의 이진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하와이에서 직접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우리 이민 역사 관련된 영화 만들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해외 경험은 뇌를 어떻게 바꿀까? 이민, 우리의 뇌를 더 행복하게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요즘 친구들이 뭔가 해외 경험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거나 해외 한 달 살기 하거나 이러고 나면 내가 변하고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해외 이민을 가본 사람 입장에서 해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너무 강추해요. 해외 경험 해야 된다? 네, 무조건인 것 같아요. 물론 해외 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돈을 벌어서 한 달만이라도 해외를 나가보는 경험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낯선 곳에 던져졌을 때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너무 익숙하고 모든 게 편해요.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 만날 수 있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되나요? 아무리 뭐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다고 해도 한정적이에요. 근데 해외에 나가는 순간 일단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생기죠.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사회에 할 수 있는 기여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를 해외에 나가면 좀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행은 꼭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근데 여행보다 더 나가는 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죠, 완전 다르죠. 왜냐면 관광객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쪽에서도 관광객으로 대하는데 동네 사람이랑 관광객이랑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한 달이라도 살아보면 실제로 뇌에 변화가 생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치가 무너지고 여기서는 이게 아니구나 라고 매 순간 뇌가 새로 배워야 되는 학습 능력이 확 올라간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떤 경우에는 한참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환경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뇌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가서 살아보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가서 살아보고. 요것도 사실 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문화를 바꾸는 경험을 해보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에게 권하고 싶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저는 하와이에서 지금 산 지 이제 거의 20년 됐거든요. 근데 한 10년 차쯤에도 뭔가 약간 삶이 느슨해진다고 느낄 때 꼭 환경을 바꿔봐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을 나와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한 게 뭐였냐면 하와이에서 저는 역으로 한국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을 빼서 왔는데 서울이 아니라 전라도 정읍이라는 곳에 갔어요. 정읍에요? 네. 친구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서 잠깐 그 도시를 봤는데 여기서 그냥 나를 고립시켜서 제가 진짜로 가려고 하는 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그냥 멍 때리면서 나를 좀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고서 새로운 일을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읍에서 또 새로운 그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거기서 제 첫 번째 영화의 시나리오를 완성을 했어요. 그 영화가 2년 있다 나왔고. 하와이로 간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 지금 정읍인데 저는 정읍에서의 시간도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20대 저를 하와이에서 제가 발견했다면 여러 가지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약간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약간 또 새로운 사춘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정읍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또 지금의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관성을 깨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환경에 가서 살아보는 게 큰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그때 작은 팁을 드리자면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면 다 그래요 저한테. 아니 왜 정읍을 가? 애들 다 국제학교 지금 보내는 마당에 무슨 정읍의 시골 학교에 뭘 애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사람들 말 안 듣는 용기가 필요해요. 네. 하와이 갈 때도 그랬어요. 하와이에서 제가 영화 만든다고 할 때도 이게 독립영화니까 쉽지 않아요. 기간이 길잖아요. 제가 맨날 힘들어하고 이러면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가족들, 친구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사서 고생해? 왜 사서 고생해? 그 얘기를 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의미 있고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은 나만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제가 안 듣고 정읍에 가고 이랬던 게 저는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면 저도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바뀌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바뀌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커요. 많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 어쨌든 관계들이 있고 그 관계에서 나의 역할이 있고 나를 특정 역할로 봐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뭐 이렇게 그들만의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저 SNS에다가 저 교수 임용됐어요 했을 때 거의 뭐 한 1000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어요. 저 교수 그만뒀어요 했을 때 축하해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미쳤니? 왜? 그 좋은 걸 그만두고?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을 어떤 순간은 욕먹더라도 어떤 순간은 상처 입더라도 깨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어려우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정읍 같은 다른 환경으로 가거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라. 그게 이제 효과적이죠. 저도 되게 모범생으로 자란 편이라 사회가 정한 어떤 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해외 경험이나 이런 낯선 곳에서 나를 던졌을 때 제가 이렇게 약간 두려움이 있었지만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를. 근데 이분들도 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안 되지만 내 삶이잖아요. 남이 나한테 주어진 이 이야기의 삶을 살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를 늦게 저는 깨달았어요. 30 다 넘어서. 근데 그게 보통은 저도 그렇고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 안에 있을 때는. 이 원을 벗어나야지 내 객관적으로 내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나의 이면들이.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나오게 되면 또는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익숙한 환경 안에서는 스스로가 누구인지가 잘 보이지 않는데 해외에 나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갑자기 새로운 눈으로 보잖아요. 너는 맞아. 누구야? 네. 그럼 나도 새롭게 봐요. 나를. 그러면 그죠? 네. 그렇죠. 그 낯선 눈길들 안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새로 창조해 가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나를 찾는 거는 나의 뿌리를 찾는 거는 내 뿌리와 내가 전혀 없는 곳에 갔을 때 오히려 찾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행은 네. 뇌가 알고 있어요. 여행이라는 거를 3박 4일이면 끝난다. 그쵸. 지금 고생하더라도 나는 집에 가서 편하게 내 침대에서 잘 수 있다. 맞아, 이걸 뇌가 맞아. 알고 있으니까. 맞아. 생존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일단 가면 되니까 나는. 근데 이제 딱 뇌가 언제 변화하고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냐면 3박 4일 여행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져서 집에 가는 비행기가 다 끊겼다. 그럼 이때부터 위기 상황이 돼서 나 어떻게 살지? 여기서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내 밥벌이하지? 그때부터 이제 완전 새로운 모드가 되면서 학습하고자 하는, 바뀌고자 하는 그러한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근데 뇌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뇌는 맥락 의존성이 엄청 커요. 컨텍스트 디펜던시라고 그래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정말 높습니다. 사실 나라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들 안에 있느냐가 나를 결정짓는 부분이 제일 커요. 뇌는 거기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걸 또 언제 느꼈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마라톤에 도전하는 방송에 출연해서 매일 뛰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나는 연구인인가 운동인인가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갑자기 운동을 하니까 내 안에서 나 운동 좋아했네? 생각보다 잘하네? 10km 못 뛸 줄 알았는데 뛰네? 하프 마라톤도 뛰네? 철인삼 정도 해내네? 이게 내 안에 없던 내가 있구나를 하면서야 알았지 그거를 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 헤르만 헤세가 그랬대요. 모든 인간은 그 이상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상인 거예요. 저는 헤르만 헤세, 데미안 헤세가 좋아하던 비유가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자신의 세상을 깨야지만 새로운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의 익숙함, 내 뇌가 믿고 있는 세상은 이런 곳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알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깨줘야지만 내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알을 깨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환경을 바꾸거나 주변의 사람을 다 바꾸거나 나의 이제 시간과 루틴을 다 바꿔버리거나
이러한 정도는 해줘야지만 내가 바뀌고 뇌가 새로운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주기적으로 나의 관성을 깨고 나의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셋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 삶에 어떤 시간을 쓰고 루틴을 바꾸는 것 같고요. 사람들을 바꾸는 거가 그 다음으로 힘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내가 지를 수 있는 게 새로운 나라로 가자, 환경을 바꾸자. 이게 그나마 셋 중에 저는 가장 쉬운 선택인 것 같아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나 스스로를 바꿔야 되겠다. 나의 관성이 나의 알만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 그걸 깨기 위한 노력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신건강 관련돼서 이제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 갔어요. 근데 대학생들,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오더니 되게 쭈삣쭈삣 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해도 돼요?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백스테이지로 가서 질문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나 자신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죽이면 안 되나요? 박사님은 왜 하면 안 되는지 저를 납득시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뭔가 되게 짠하고 와닿았는데 진짜 솔직하게 답을 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 목숨을, 내 삶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끝내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나의 삶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내 삶을 장례진에서 보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장자, 도가의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오상아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장례진에서 보내주다라는 개념이래요. 근데 그 오상아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지금까지 살던 내 삶, 내가 장례진에서, 제사진에서 떠나보내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 시작을 하고 새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까지 특정 순간까지 살아오던 나는 정말 없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나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선택을, 그 선택을 할 용기가 있고 그 선택을 할 만큼 내가 절박하다면 그 에너지와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말이 안 통하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 시작을 해보는 것을 해보지 않고 그 선택을 하는 거는 좀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무기력하고 내 삶이 짐이 되고 내가 사는 게 의미 없다라고 느껴질 때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뇌를 가진 존재로 나 스스로를 바꾸고 새 시작을 하면서 살래 라고 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완전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가서 기존에 살던 삶은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이 봐주는 곳에서 새로운 언어를 쓰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완전히 새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고 내가 너무 절망스럽고 무기력하고 지금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다른 곳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그 선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어쩌면 되게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시기에 있을 때는. 저도 사실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었는데 그중에 2번의 돌파구는 내가 살던 곳을 떠나는 거였어요.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갔고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고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안 좋은 순간에는 그 에너지를 내가 살던 곳을 떠나고 새 시작을 하는 걸로 돌리는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를 저는 모르지만 제가 했던 경험을 들려줄 수 있으면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 어떤 경험? 들려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민 가고 나서 한 3년 차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새로운 땅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거의 10년 가까이를 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이제 가족들이랑 다 있고 이러는데. 근데 저는 어떤 계기로 그 생각을 벗어나게 됐어요. 10년 가까이 됐던 그 긴 터널 같았던 시기를. 근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 해외에 750만의 재외동포가 있거든요. 처음 한국을 떠나간 사람들. 그게 어디였냐면 하와이였어요. 1903년도에.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민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들 중에서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간 선택을 했던
첫 공식 이민자. 첫 공식 이민자가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하와이였어요. 사람들이에요. 그 첫 공식 이민의 행선지가 이제 하와이였어요. 국가에서 주도한 거였고 102명의 이제 이민자가 하와이를 간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1903년인데. 고종 황제 때네요. 네, 맞아요. 오죽 가난했고 너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암울했던 시기죠. 암울했던 시기예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너무나 조선 땅에서 살기가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02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민이라는 기회를 그때 잡고서 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러 갔냐면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았대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와이 스테이트 아카이브라고 우리나라로 하면 약간 국가 기록원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1900년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탕수수 농장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 있고 밑에 70원, 80원, 9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에서 작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이거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우리나라랑 상하이 임시정부 이런 데 보낸 거예요. 힘들어서 이민을 갔는데 네. 그곳에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하면서 엄청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집도 없어서 다 그 캠프에서 살았거든요. 사탕수수 농장 캠프에서. 근데 그 돈을 독립운동을 위해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삶이 하와이에 있었구나. 저도 하와이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이분들은 한국에 돈 벌어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2년 만에 이제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일제로 넘어갔잖아요. 자기가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제목이 희망가예요. 희망가.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리라. 아니면 내가 못 돌아가더라도 내 다음에 올 애들은 식민지에 살지 않게 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이분들은 희망가를 부른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삶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이렇게 숭고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가치가 없고 그래서 꼭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되게 울림이 있는 얘기인 게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오늘이 누군가는 진짜 고통스럽고 절박하게 꿈꾸던 내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럼 이민 온 사람들은 다 잘 살까? 아니면 나처럼 다 힘들까? 그때 사탕수수밭에 왔던 분들의 자녀 중에 또 되게 잘된 분들이 있거든요. 존경받고. 그런 사람으로 사는가 하면 그때 똑같이 사탕수수밭에 왔는데 마약이나 이런 술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까지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영화랑 상관없이 주변에 이제 물어보고 다녔어요. 하와이 주 대법원장이 있으세요. 문대양 대법원장님이 친가랑 외가 할아버지가 둘 다 최초의 이민선에 타고 있었어요. 하와이 올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대요. 그냥 이민 가기 위해 탄 거래요. 그냥 조선이 힘드니까 벗어나기 어딘가로. 위해서. 예, 어디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사시사철 따뜻하다고 한다. 돈 벌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손자가 대법원장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분들 영어 당연히 몰랐죠. 가진 거 없어서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세 대 만에 아들을 대법원장으로 키우고 되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또 다른 분은 해리김이라고 시장님이 계신데 역시 한국인 최초의 미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이가 우리나라 이민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곳에는 정말 남미 출신, 뭐 중동 출신, 일본 출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살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출신의 시장님이 나오고 대법원장이 나왔다라는 건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대충 한 10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제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의 가정에서 굉장히 중시했던 어떤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뭔지를 물어봤어요. 코어 밸류, 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끈기. 네, 내가 원하고 내가 가치 있는 걸 찾았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민자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하는 삶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상 주변을 돌보고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문대양 대법원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하와이에서 주 대법원장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료 통역 서비스를 하와이에 있는 법원에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어요.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와이에 사는 누구나 이민자들, 한국인뿐만 아니라 가장 편한 언어로 자기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어떤 언어든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분이랑 인터뷰에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민자로 왔잖아요. 아버지는 이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했겠죠. 그 테일러 샵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선집 같은 거. 네. 근데 아버지 수선집에 항상 문이 열려 있었대요. 왜냐면 그 이웃 사탕수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날 모든 서류를 갖고 온 거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빠가 항상 그걸 통역을 해주셨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잘하면서 본 거죠. 자기 언어로 편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애환이나 이런 걸 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그게 아니라 하와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여하는 삶? 그분이 나이가 그때 연세가 70대 후반이셨어요. 제가 인터뷰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물어봤어요. 대법원장님은 삶에 두려운 게 있으신가요? 제일 큰 두려움이 뭐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What's your biggest fear?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삶의 끄트머리에 계시잖아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은.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기여한 바 없이 떠날까 봐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고 너무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100년의 시간차는 있지만 하와이라는 새로운 곳에 와서 저렇게 당당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뿌리를 내리고 한국인으로서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끔 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에서 어쩌면 위로를 얻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정말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니네가 얼마나 많은 큰 사랑을 받은 정말 소중한 존재인 거잖아요. 저도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안 좋은 마음까지 가졌던 시기에 질문이 항상 나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던 타이밍이 언제냐면 내 마음 안에서 질문이 바뀌었던 순간이에요. 나는 왜 안 풀리지? 나는 왜 이걸 못 얻었지? 이 질문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쓸모없는 것 같고 짐이 되는 것 같고 불행함이 가득해서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이 바뀌면서 나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로 질문이 바뀌는 순간 내 삶이 쓸모없다라는 생각이나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질문이 내 안에 갇혀있고 나를 향할 때는 내 안에서의 어떤 쓸모없은 불행함이 커져가는데 그게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게 되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구나 라고 엄청 느꼈는데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주어가 바뀌는 거잖아요. 세계를 보는 그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엄청. 근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된 계기에는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친절함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행동일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거를 받아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절박한 새로운 환경에 내던져졌을 때 때문에 그랬던 크게 것 같아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이민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역사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든 남기고 싶었고 그게 사실 하와이 연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살다 간 평범한 사람들, 교과서에 이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죽고 싶은 순간에도 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내서 지금의 시간과 공간을 남겨준 분들에 대한 헌사이면서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이민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다. 되게 멋지네요. 하와이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조건 없는 사랑. 맞아요. 알로하. 알로하. 우리가 누구건 어느 시대에 살건 어느 나라의 나라에서 뿌리를 왔건, 뒀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네요. 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이 영상을 보는 큐브 여러분들도 알로하. 알로하.